예, 다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또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5분 정도 PPT로 간단하게 그 앱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바로 실제 이제 실습을 하겠습니다. 목차고요. 이건 제가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쉽게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두 개의 사진인데요. 동일한 장소입니다. 1900년 부활절 아침에 뉴욕 5분가라는 동일한 뉴욕 5분가인데 1913년과 1900년도 사진인데 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이게 1900년도 사진을 보면 이게 마차입니다. 말 대가리 기도 보이지 않습니까? 말이 다 끌고 가는 거죠. 이게 13년 만에 이 뉴욕 5분가가 전부 자동차로 바뀐 겁니다. 빠른 마차가 아니고 빠른 이동 수단이 생겨버린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감리를 대하는 우리의 그 자세나 방법이 이제 빠르게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방식을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제 방식을 틀리게 하면 아주 편리하게 된다는 거. 지금 마차를 구할 수도 없잖아요. 어디 어린 대공원 이런 데 가지 않는 이상 그런 그 차원하고 비슷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사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저는 지금은 뭐 그냥 단순히 감리 앱 뭐 이 정도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모바일 CM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제 혼자 막 이렇게 떠들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들었을 때 그래 뭐 그런 값도 해야 되지만 결국 시대가 거의 모든 게 스마트폰 모바일 디바이스로 가지 않습니까? 결국 CM 건설 사업 관리도 갈 수밖에 없다. 설계자, 감리자, 사업 관리자, 뭐 관청 모든 게 다 어떤 정보화된 툴, 뭐 4차 산업혁명 요즘 뭐 시대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히 선구자신 거죠. 선구자. 아키엠을 개발하게 된 배경입니다. 배경은 결국은 체크리스트를 지금 제도가 어떻게 빙빙됐느냐의 부분하고 같은 겁니다. 근원을 좀 우리가 법 개정이 소규모 건축물 분리가 된 그 설계 감리가 분리된 배경이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 대책입니다. 이게 2014년 말에 나와가지고 이제 입법을 간 겁니다. 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일 거냐, 공공적인 안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의 차원에서 감리가 너무 지금 형식적이고 하지도 않고 아주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 문제가 또 뭐냐 따지고 들어가면 감리비를 못 받으니까 그냥 완전히 서류상의 형식적인 감리밖에 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차원에서 소규모 건축물은 감리를 분리시키고 허가권자 지정하도록 하죠. 이게 바뀐 게 그 법 아닙니까? 그 근본이 안전 강화 종합 대책인 겁니다. 국토부에서 만든. 그게 2014년에 마오나 리조트, 아산의 오피스텔 붕괴, 뭐 은평의 다세대가 붕괴되고 1월 2일날 2015년 1월 2일날 12월달에 붕괴되고 2016년 1월 8일인가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소규모 건축물 감리 분리하는 게. 그런데 이번 설에 원주에서 강원도죠. 원주에서 원룸 신축 중이다가 바로 붕괴돼가지고 이 부분은 뭐 올림픽 기간이라 크게 이슈화는 안 됐지만 하여튼 뭐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처리하는 데서 개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뭐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건축법이 1월 8일날 통과되고 바뀐 겁니다. 근데 바뀐 내용이 뭐냐면 감리자만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건축공사 감리 세부 기준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그냥 유명무실했잖아요. 유명무실한데 이제 의무적으로 건축공사 감리 체크리스트 감리 일지 뭐 공사 추진 실적 설계 변경 종합대장을 의무화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의무돼 있고 건축주한테 제출하여야 한다고 바뀌어놓으니까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 현황 사진 및 동영상도 뭐 어떻게 해당 건축물 용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제출하도록 하고 이걸 가지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뭐 국토부에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업무적인 압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체크리스트가 우리가 이제 실체를 정확하게 체크리스트가 어떤 거냐 따지고 보면
비상주 감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크리스트 항목이 1056개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일일이 세워봐가지고 우리 이주임이 세워서 1056개인데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한두 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000개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 또 건축기계, 전기, 소방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서류로 출력을 하면 한 5, 60장, 기본 외 업무까지 출력하면 100장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다 들고 다니니까 어쨌거나 이런 게 되는 거죠. 좀 작성을 하려면.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2017년 2월 개정된 부분에서 건축공사 감리 세부 기준에 따라 가지고 만들었을 때 어떻게 샘플이 되느냐를 백민석 건축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시도, 광역, 시도, 건축사를 다니면서 강의한 내용 그 자료를 제가 캡처한 겁니다. 감리 보고서가 있고 단계별 체크리스트 대장이 있고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공종별 체크리스트 총괄표가 있고 공종별 체크리스트 대장이 있고 또 각 날짜별로 감리일지 공종별 체크리스트 현장 사진대지가 다 있어가지고 날짜별로 묶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교육을 하면서 만든 자료잖아요.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거죠. 맨 처음에 아까 마차 사진을 보여드리듯이 내가 이동하는 수단에서 빨리 가는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상주감리 현장, 상주감리잖아. 또 현장의 CM들을 상주하시는 분들은 대충 이런 업무들을 다 하실 거 아닙니까? 자, 일이 그거니까. 근데 비상주가 문제고 비상주가 소규모 건축물을 감리를 분리하고 이거 해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걸 더 비슷하게라도 해왔으면 그걸 비슷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전혀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사용성이 되는데 그냥 시험대에서 인정하면 사용성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해라 그러니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건 뭐 쳐다보고 있으면 한숨만 푹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수기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좀 어떻게 뭐 제 말대로 매일 보고 그러면 뭐 자동으로 막 째리만 보면 다 데리고 가고 이러니까 그런 온가시면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이제 수기식으로 작성하는 거는 아닌 거죠. 시대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다못해 부동산 방도 뭐 직방, 한방 뭐 모든 걸 다 모바일로 하는데 아직까지 이걸 들고 하겠다 그러면 이게 약간 시대적으로는 좀 안 맞는 거죠. 기능을 설명드리죠. 기능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앱에 관한 겁니다. 이게 지금 작년부터 쓰신 분도 계시고 뭐 구경만 하시다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올해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내용 자체도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UI라 그러거든요. 화면을 유저 인터페이스로 UI 자체가 완전히 디자인을 새로 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저희들이 한 1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느냐 또 글자도 확실히 키우고 이런 기능이 내는 것도 좀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훨씬 더 쓰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을 등록하는 게 CAD로 말씀을 드리면 새 파일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지금 약간 복잡했는데 그것도 완전 그냥 60초 그냥 1분 안에 다 등록이 돼가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클릭 하면 되도록 저희들이 바꾼 거예요. 요 밑으로 되는 것들은 저희들 아키엠만이 가지고 있는 완전 아주 독특한 기능들입니다. 작업을 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쓴 감리일지나 체크리스트나 사진대지가 제대로 작성됐느냐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미리 보기에 바로 되고 뭐 감리일지도 바로 터치로 바로 작성할 수 있고 그 도면 파일도 CAD도 바로 불러옵니다. CAD도 불러오는데 오늘 이제 저희들이 지금 약간 업그레이드 중에서 조금은 이 방향이 있는데 CAD 자체도 그대로 벡터 방식으로 다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대하면 그 PDF를 확대하고 안 깨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지금 개선이 다 됐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발전되면 이제 도면 자체를 완전히 풀세트로 넣고 다닐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좀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 사진을 찍는 거죠. 사진 찍는 거야 뭐 지금도 다 찍고 있으니 전혀 문제가 없죠. 이 사진에 대해서 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 보드를 그 자리에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진에, 뭐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이죠.
마크업을 할 수 있는 마크업. 동그라미나 네모, 화살표 또 글을 써가지고 표시할 수 있고 이 사진을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 위치도 도면을 불러와가지고 도면에 내가 지금 사진 찍은 위치, 시공하는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사진 대지가 딱 만들어지는데 첫 페이지에 이렇게 딱 사진 시공 위치가 딱 표시되게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들 나오면 마크업을 하게 되면 표시가 되는 거고요. 감리일지가 되는 겁니다. 감리일지. 감리일지를 현장에서 근데 일지 기능적으로는 다 자기가 일일이 워딩해서 써놓으면 되는 거죠. 그 어려운 건 아닌데 눈도 아프고 이 글자 자판도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쓰는다 힘들지 않습니까? 감리일지 마법사가 있습니다. 감리일지 마법사. 각 공종에 들어가면 감리일지에 해당되는 그 주요 아이템 항목들이 자동으로 탁 뜨는 겁니다. 그냥 클릭만 해요. 클릭만.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건축사니까 가능한 거죠. 건축사, 기술사, 이게 우리 노하우가 들어가니까 가능한 거지. 일반적인 뭐 그냥 전산적인 개발 입장에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기술을 알아야 되니까.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놓은 겁니다. 감리일지 자동으로 딱 되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다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체크리스트도 약간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클릭하고 서명을 원래는 이제 서명창이 따로 열려가지고 딴 쪽에서 보였는데 서명도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하고 서명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불러와서 아주 쉽게 작성하고 또 서명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거는 수정 편집이 가능합니다. 수정 편집이 가능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수정 편집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는데 다 됩니다. 서명도 지우고 다시 할 수 있고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체크리스트, 단계별 체크리스트도 작성할 수 있고 공사 추진 실적 서류, 감리 보고서도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기로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지만 전화기로 작으니까 이제 PC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예요. 미리 보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방금 작업을 끝내고 내가 만든 우리는 결국 이게 업무를 줄이자는 거지 않습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줄이자는 건데 내가 나중에 이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불안전하면 불안한 거죠. 한 방에 딱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방금 작업한 내용을 딱 현장에서 바로 보고 조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진을 찍고 시공 위치를 표시를 하고 도면도 시공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도면도 CAD 파일이나 PDF 도면도 그대로 다 불러올 수 있고요. CAD가 없어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감리일지도 클릭으로 감리일지를 쓸 수 있고 체크리스트도 역시 터치로 그냥 하면 바로 설명까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 되면 요게 그대로 클라우드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전화기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클라우드로 다 넘어가지고 내가 전화기를 불신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끝나고 그대로 사무실에서 PC에서 그냥 사무실 PC에서 로그인하면 그대로 딱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이제 아니한글로도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게 멀리서도 오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매뉴얼이나 이런 걸 보고도 다 할 수 있는데 또 하다 보면 그게 우리가 CAD도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메뉴나 이런 걸 뭘 잘 모르면 막히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도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가장 좀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또 연구를 한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건축사 쪽이나 이쪽을 잘 아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N만 팔고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저희들 구축하고 실제 우리 개발자들입니다. 개발자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전화도 받고 또 이러고 수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업데이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뭐 거의 없지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전국적으로 쓰는 수준은 아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문이 많이 난 거죠. 실제적으로 인천, 세종, 광주, 경기도는 거의 절반 이상 쓰고요. 강원도는 이제 속초하고 지금 뭐 태백은 단체 계약을 이게 속초 이쪽 인원이 좀 작으니까 속초는 이제 전체로 다 공동구매 하시고 충북도, 음성, 제천, 충주 개별적으로 쓰는 분들 뺀 겁니다. 실제로 이제 지역 건축사이고 딱 지금 정확하게 계약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천안, 당진, 부여, 뭐 전남은 많이 쓰죠. 거의 다 씁니다. 광주, 전남 쪽은 싹 다 쓰는 거죠. 전북도 익산, 뭐 안동, 경주 이렇게
한 30여 개 지역 건축사 쓰고 있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지원 시스템. 아키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해서 거기서 PDF 매뉴얼 또 동영상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각 제목별로 다 가면 일일이 다 조회해 볼 수 있고, 또 매뉴얼도 바로 다운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처럼 우리가 매월 한 번 하거든요. 이 본협에서 수도권 쪽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지방에서는 사실 한 2, 3주 전에만 연락 주시면 원래 때나 뭐 이럴 때 좀 와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뭐 어디라도 갑니다. 웬만하면. 네. 가서 하니까 오면 뭐 한 3, 40분 정도 하면 충분히 교육하고 또 쓰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다 그런 건데, 정말 내가 쓰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또 웬만하면 받아가지고 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세움2보다야 규모가 작아서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또 전화기가 돼가지고 이게 그 원격 지원은 잘 안 되지만, 또 웬만한 거는 그냥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다 버튼 위치나 이런 걸 한번 통화로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포인트나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1년 사용하는 게 25만원이면 25만원. 부가세는 별도고, 25만원이면 무제한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1년 동안 쓰는 거고, 이게 이제 단체로 했을 때는 좀 지역에서 공동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아주 저렴하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 포인트가 있습니다. 25만원도 비싸고 나는 1년에 몇 개 안 하는데 한 개,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좀 싸게 할 수 없느냐. 그러면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건생 빌딩이 8개월짜리다. 그럼 8포인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8포인트. 매월 한 달에 8포인트 들어가는 겁니다. 포인트를 한 포인트 사면 만원입니다. 만원. 8만원 들어가는 건데 20포인트를 사면 13만 2천인 거죠. 아주 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6천원 정도니까, 그러면 20포인트 사가지고 8포인트 쓰면 뭐 한 3만 얼마에 하는 거죠. 4만 얼마에 하는 거죠. 8개월 쓰는데. 그리고 남은 포인트는 기한이 있거든요. 나중에 또 다 쓰셔도 되고 하고, 이렇게 포인트별로도 살 수 있고 연간으로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역에서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런 공동으로 구매하시면 아주 더 저렴하게 돼요. 평창이다. 평창 8명밖에 안 되는데 그럼 8명한테 그럼 해드린다 이거죠. 저희들 뭐 지역별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저렴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물건 파는 게 아니고 매뉴얼도 드리고 USB도 하나씩 드리고 8기가짜리 카드에 USB 드리고 또 가서 교육도 쉽게 드리고 뭐 하고 있습니다. 세운대사에서 다 반영해 드리고. 요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전화를 다 꺼내십시오. 아키엠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실제 전화기가 돼가지고 약간 양해 말씀 듣고 하면 이게 하다 보면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전화를 통신을 끊으면 이게 작동을 안 하니까. 하여튼 시작하겠습니다. 아키엠을 로그인 하십시오. 로그인.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경주 가서 했는데 이건 지우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죠.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딱 아무것도 없거나 또는 뭐 연습을 하셔가지고 미리 등록된 거 있더라도 하여튼 그 하단에 이렇게 현장 등록이 있던 빈 화면이 딱 뜨고 현장 등록이라는 게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글자를 현장을 등록하는 걸 저번에는 작년에는 밑에 막 메뉴가 5개 있어가지고 뭘 눌러야 되지 막 그랬거든요. 지금 보면 뭘 누르셔야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글자만 누르면 됩니다. 눌러보십시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그러면 등록하는 화면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60초 등록 아니에요, 60초 등록. 사업명 써보시죠. 저는 이제 아키엠을 하겠습니다, 아키엠. 사업명 쓰셨으면 그 다음에 감리자 이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상주냐 비상주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비상주. 그럼 어떻게 뭐 비상주 체크리스트 등록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 등록해가 입력을 하면 못 바꾸거든요. 상주하고 비상주 체크를 틀려가지고 하여튼 처음 할 때 이거는 딱 신경써 하셔야 됩니다. 비상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원 일단 한 개 동을 하시는 경우 많아가지고 1동은 그냥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넣었는데 이제 그것도 그냥 고정시켜 달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추가를 하게 되면 추가해가지고 그때는 동의로 다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요 건축 개요 정보를 적어 넣으면 끝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기초가 밑에 있고 지하, 지상, 옥탑, 지붕. 낮은 게 밑이고 높은 게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있을까? 신축 같은 경우는 지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지붕을 구분해 놓은 게 우리가 감리 보고서를 기초하고 지붕에서 쓰지 않습니까? 또 5개층마다 한 번씩 쓰니까 그냥 구분을. 그러니까 클릭하시고 옥탑 첨수, 지상 첨수, 첨수를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붕 클릭하고요. 옥탑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1층이면 1층 하시고 없으면 안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 4층을 해보겠습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 그 다음에 기초가 있다. 클릭하시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층. 전층은 뭐냐면 조그만 다세대 건축 같은 경우는 1층에 미장작업, 2층도 미장작업, 3층 미장 같이 붙잖아요. 그런데 이걸 1층 하고도 힘드니까 전층이라는 게 공통 넣으라는 건데, 공통. 그러면 마감공사에서는 그냥 전층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전층에 미장공사하고 있고 뭐 방음 뭐 창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층에는 넣어놨으니까 클릭하시고 외벽이나 외부는 좀 특수한 경우 나는 외벽까지 봐야 되겠다 할 때 하나의 공간을 별도 잡으시면 되고 오늘은 그냥 전층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됐으면 밑에 가운데 보면 저장입니다. 저장. 그럼 등록이 된 겁니다. 확인. 그럼 등록을 일단 된 거고 도면을 등록하겠느냐로 가는 겁니다. 그럼 도면은 사실은 이제 공사 위치를 표시하는 건데 도면 등록을 그러니까 나는 공사 위치를 표시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죠. 하겠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기능이 있는 거니까 하는 걸로 하고 안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찍만 쓰시는 분도 있고 체크리스트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사진만 찍으면 다 틀립니다. 가지고 일단 도면 등록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확인. 이제 그러면 도면 등록이라고 딱 뜨지 않습니까? 화면이. 이게 다 뜹니까? 그럼 이제 뭘 눌러야 되겠습니까? 그 글자 탁 누르면 되는 겁니다. 도면 등록. 그러니까 플러스 동그란 글자가 플러스 이게 있으면 그거 누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환이시니까 앨범에서 그냥 사진을 불러오십시오. 도면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되거든요. 컴퓨터에서는 폴더 탐색기로 해가지고 캐드 파일이나 PDF 파일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드로이드 폰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이제 미리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걸로 캐드 파일이든지 JPG든지 뭐 하여튼 그러고 지금은 그냥 앨범에서 그 도면이라 생각하고 가져오십시오. 도면 너무 누르셔가지고 저는 이제 미리 보내놓은 게 있어가지고 캐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화기 아니지만 미리 그 안드로이드로 보낼 수 있거든요. 이게 아이폰은 안 돼요. 안드로이드는 DWG, PDF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예, 도면은 사진도 이게 PC로 하시면 PDF, PC에서 바로 불러오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PC에서. JPG도 불러올 수 있고, 불러오는 겁니다. 기초도 들고, 드는 거. 지금 이까지가 가장 복잡한 과정입니다. 아케임에서. 이게 끝나면 나머지는 그때부터는 그냥 클릭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서명할 때 사인하고 하시면 되고. 요게
약간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이게 아주 지금 쉽게 돼 있는 겁니다. 도면 등록됐지 않습니까? PDF, CAD 파일도 다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CAD 파일이 다 돼 있는 거죠. 도면 등록은 하나씩 계속 가져와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 개 찍어서 됩니다. 예. 지금 7개 한 번에 찍었지 않습니까? PC에서도 여러 개 찍어가지고 탁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 등록이 됐거든요. 현장으로 가면 상단에 아키엠 그냥 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쪽 백버튼, 카카오톡하고 똑같습니다. 백버튼 치면 되는 겁니다. 상단에 아키엠 치면 아키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키엠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아키엠 칩시 상단에, 맨 상단에. 그럼 종료하시겠습니까? 뒤에 우리 지문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뜨면 안 됩니까? 다 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등록이 다 끝난 겁니다. 도면도 세팅이 다 끝난 거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죠. 요 아키엠 프로젝트 요 명을 치고 들어가는데 요 옆에 보면 요 사진이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걸 먼저 설명드리니까 저쪽에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요 아키엠을 이제 현장을 가는 거죠. 현장을 가는 거. 아키엠을 클릭하십시오. 현장명을 클릭하십시오. 현장명을. 그럼 종료 예정일을 설정해달라는 겁니다. 종료 예정일. 이게 각 프로젝트마다 한 번은 종료 예정일을 설정해야 돼. 끝나는 날짜를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내가 3개월짜리다 그러면 3개월 보면 종료 예정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프로젝트가 언제쯤 끝날 여러 개 프로젝트를 관리하더라도 이건 언제 끝나요? 눈으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이렇게 포인트 결제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누르시면 예. 아니 이제 무제한으로 하시면 상관이 없죠. 저도 레벨 3 무제한 아닙니까? 그럼 요 되거든요. 그럼 이 기간이 지금 보면 2월 28일 이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3개월짜리다 막 1개월만 해보시면 요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밑에 하단에 3월 30일로 예. 한 개만 누르십시오. 그래. 그리고 밑에 예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25개월이면 25개월 눌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 뭐 예를 들어 한 3개월 해놨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매달 결제하시는 분도 계시죠. 매달 한 포인트씩 한 포인트씩 매달 하시는 분도 계시고 15개월간 한 번에 계시고 뭐 그런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 무제한 해놓으시면 15개 해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도 무제한 1년에 끝이 나고 그러면 이게 종료 예정일이 2018년 3월 30일 끝나는 프로젝트나 표시를 딱 해줍니다. 요가 되시죠? 그럼 다시 아키엠 클릭해 보십시오. 네이버 아이디로 지금 들어가시면 포인트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예, 그 제목을 예, 현장명을 클릭하십시오. 종료 예정일 설정하고 클릭하십시오. 그럼 오늘 날짜가 나오면 오늘 날짜. 자 정리하면 현장 등록을 하고 현장 등록은 개요를 집어넣고 개요는 간단하게 이름, 감리자, 청수 집어넣고 뭐 기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도면은 불러오고 그다음 등록하고 나면 현장명 클릭하고 현장명 하면 종료 예정일 한번 설정해주고 그래도 한 현장 끝나는 종료 날짜를 해주는 거고 끝나고 다시 치면 날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다음엔 오늘 날짜가 나오는 거죠. 오늘 날짜가 무조건 나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 여기서 제가 오늘 날짜에 한번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만들어서 다시 입력을 2번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날짜를 만들면 날짜는 10년 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계속 가서 만들면 되니까 그런 거 10년 전기 갈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 날짜부터 해보겠습니다. 옆에 날짜를 들어가려면 오늘 날씨를 결정하는 거죠. 날씨 그리고 주죠. 날씨. B. 오늘 B지 않습니까? B보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한다 치고요. B 하니까 B로 하겠습니다. 그럼 B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지금은 입력된 게 없으니까 옆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나타납니다. 나중에 입력을 다 끝내고 나면 그 날짜 옆에 미리 보기 버튼이 딱 생깁니다. 정보가 있으면 딱 생깁니다. 그때 서식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날씨인데서 하단에 보면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체크리스트 여기서 쓰는 겁니다. 이 날짜가 있는 데가 이 현장의 홈 화면인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클릭해 보시면 날짜를. 그러면 현장명을 치면 날짜가 나오고요. 날짜 다음에 청수가 나오는 겁니다. 청수가. 청수는 보시면 저번에는 작년까지는 이 청수도 그냥 입력하는 대로 나왔는데 지금은 딱 정렬을 합니다. 정렬. 기초부터 해가지고 높은 게 위로 쫙 가는 겁니다. 지붕이 맨 위에 있고 옥탑 지상 3층이 있고 전청 공통이 맨 밑으로 딱 깔리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불변 정렬을 무조건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내가 지상 1층이냐 2층이냐 뭐 그 어느 높이를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지상 1층을 할까요? 지상 1층 그려보십시오. 지상 1층. 예, 마감 공사할 때는 전청 눌러버리면 되는 거죠. 전청도 하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다 공간으로 나눈다는 거죠. 자, 이제 청수를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공종입니다. 공종.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공간 다음에 공종과 해당되는 1층에서 지금 요 보면 1층으로 가는 거죠. 날짜에서 1층으로 갑니다. 날짜에서 1층. 요 위에 현장명이고 날짜이고 1층으로 왔죠. 여기에 지금 공종이 쫙 펼쳐진 겁니다. 해당되는 공종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골조 해보겠습니다. 골조 2번. 그럼 이게 마지막 화면입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요 안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동그라미 4개가 나옵니다. 아우디 화면. 일명 아우디 화면이라고 그러는데 아우디 화면에서 첫 번째는 사진을 찍는 거고요. 사진부터 보통 찍지 않습니까? 가면 그 다음에 위치, 공사 위치를 표시하고 감리 일지를 쓰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사진부터 먼저, 여기 지금 선택된 부분이 까맣게 요 안에 솔리드로 바뀌는 겁니다. 까만 책으로. 그럼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옛날에는 사진 뜬 거 만 밑에 있는데 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진 뜬 거. 플러스 동그라미 나온 거 누르면 되는 겁니다. 사진은 항상 그 자리에서 촬영할 수도 있고 앨범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C에서는 폴더 탐색기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사진은 뭐 어떤 앨범에서 저는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찍어 보셔도 돼요. 골조니까 뭐 골조 2층 뭐 이렇게 사진은 여러 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PC에서 하시면 금방 하는 거죠. 속도도 빠르고. 근데 전화기로 그냥 그대로 찍어도 되고 또 전화기 있는 앨범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공사가 보내준 사진도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요걸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하면 다 끝나는데 좀 더 나는 더 정교하게 하고 싶다. 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보드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 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요 밑에 꺽쇠가 있거든요. 오르고 내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순서가 마음에 안 들어. 또 그러신 분 있잖아요. 굉장히 좀 성격이 섬세해가지고, 요게 위로 가고, 요거는 멀리서 원경이니까 올라가고, 요게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진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는 거는 항상 좌측에 체크박스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시고, 요걸 올리고 싶다. 그러면 위에 오르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탁 움직이는 겁니다.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팁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여기 보면 공유 있잖아요. 공유. 사진을 선택하고 이걸 누군가에게 급히 보내줘야 돼요. 공유, 선택을 하고 공유 한번 눌러보십시오. 공유. 카카오톡에는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한테 보내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바로 딱 보내는 겁니다. 사진을. 그러니까 직원이 현장에서 찍고 바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사진. 그럼 손 보고 오케이 이래 할 수 있잖아요. 시공자 보고 쓰라 그래가 시공자 보고 보내를 할 수도 있죠. 네, 공유 선택을 하시고 이건 지금 요거 아니고 다시 나가십시오.
선택을 하시고 공유. 예.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메뉴를 보시면 아주 쉽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드. 요거 가지고 해보죠. 세 번째까지. 한 사진을 선택을, 지금 있는 사진을 선택을 해보십시오. 선택은 좌측의 체크박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고 사진을, 보드 만들 사진을 그냥 사진을 누르십시오.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까만 화면으로. 그러니까 사진을 누르십시오. 사진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저 보드를 만들 사진이다 그러면 뭐 두 번째 거 해보죠. 두 번째 거. 그럼 그냥 그 두 번째 사진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딱 전환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예. 보드를 만들어야 돼요. 자, 요 화면에서 좌측 하단에 내려가면 보드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눌러보십시오. 공종을 선택하게 되죠. 공종을. 철근 콘크리트죠. 철근 콘크리트. 그러면 요 위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요 좌측 하단에 보면 철근 쪽은 이렇게 저희들이 별도로 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벽체잖아요. 벽체에 주근이고 HD 13mm가 150관계입니다. 그냥 일단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십시오. 연습이니까. 이렇게 보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좀 키워보면 2월 28일 지상 1층의 철근 콘크리트를 벽에 주근에 HD 13mm 150관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사진에다가 여기다가 다시 뭐 내가 글 같은 게 뭘 표시를 하고 싶다. 근데 이거 부가적인 기능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사실. 요쪽이 보드, 보드 요쪽 우측에 보면 페인트 롤러가 있어요. 페인트 롤러. 한번 눌러보십시오. 페인트 롤러. 그럼 이제 사진이 나오고 밑에 하단에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네모다 동그랍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네모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모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여기 요 손가락을 딱 대고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 네모가 생깁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이렇게. 그래서 이게 표시가 끝났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한번 탁 치면 이게 탁 되는 겁니다. 다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이래 할 수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살표로 눌러가지고 화살표로 딱 하면 화살표가 생깁니다. 이건 약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기 되셨으면 상단에 요 그룹 표시를 하면 저장이 됩니다. 이 그룹 마크가 있으면 저장하는 겁니다.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눌러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방금 표시하고 코드 만들기 딱 되는 겁니다.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연습하시면 좀 정교하게 쓸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다시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선택을 하고 보내보겠습니다. 공유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는 거죠. 이렇게 남한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부가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찍으시고요. 이것도 됩니다. 이 사진을 찍었는데 요 위치나 공종이 틀려요. 그럼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 사진을 선택을 하고 요 보면 바로 이동 마법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탁 보내면 됩니다. 보내보겠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사진이 이거 지금 철근이니까 다시 제가 다른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조직 사진을 골조에다 찍은 거예요. 우리가 층을 선택하고 공종을 선택하고 사진을 찍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상 1층에 골조를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철근 콘크리트 곳에서 조직을 찍어버렸어요. 잘못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진을 선택을 하고
일단 이거는 보시면 보십시오. 선택을 하고 요 하단에 바로 이동 마법사를 탁 누르면 이걸 어디로 보낼 건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건 지상 3층이었다. 지상 3층이다. 그리고 이거는 조적이다. 이동하면 그걸로 보내줘요. 사진을 잘못 찍어도 얼마든지 수정하고 되는 겁니다. 여기 조적공사 지상 3층에 조적으로 감겼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요거는 그냥 보시고 하면 헷갈리면 다시 내가 지상 1층으로 우리가 1층 했잖아. 1층으로 가야 돼요. 가고 싶으면 내가 현장이 여러 개 현장 목록으로 가려면 현장을 치면 되고 저 층을 치면 층수로 가는 겁니다. 날짜를 치면 날짜 목록으로 가는 거고 층을 치겠습니다. 1층으로 가야 되면 그래도 되고 다시 바로 이동 마법사로 가도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요를 치면 내가 아까 지상 1층에 있었다는 지상 1층에 골조공사다. 골조공사로 이동. 하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지그재그로 마음대로 건너뛰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연습을 하시고 고급 교육이니까. 고급은 아닌데 여기서도 복잡한 거 안 하셔도 되고. 자, 사진을 찍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치 표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누르십시오. 두 번째 동그라미. 또 마찬가지입니다. 도면 선택이면 도면 선택 그냥 누르면 되는 겁니다. 도면 선택. 그러면 지상 3층 PDF, 지상 우리가 참 이게 여기 보면 층수가 나오잖아요. 지상 1층. 지상 1층을 찾는 거죠. 지상 1층.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가 PDF 다 있지 않습니까? 지상 1층.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핀을 추가해야 되겠다. 이 하단에 핀 추가가 위치를 표시하는 위치 핀 추가. 그럼 이게 딱 생기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가지고 위치 골조니까 가운데에 두면 되는 거죠. 골조. 그리고 가운데 저장 밑에 그룹. 저장을 안 해요. 이건 조정이구나. 지상 1층. 되셨죠? 이게 다시 이제 위치 표시하고 돌아가려면 상단의 백 버튼. 카카오톡과 똑같습니다. 나가면 되는 겁니다. 위치 표시되고. 여기서 이제 이거 끝났으면 위치 표시는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리일지 씁니다. 감리일지. 세 번째 동그라미 누르시오. 감리일지 서식을 보시면 감리 차관사항, 감리 항목이 있고 감리 내용이 있고 특기사항이 있고 지정 및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 차관사항이 있고 감리 내용이 있고 특기사항이 있고 지정 및 처리사항이 있는데 감리 차관사항이 뭐냐? 감리할 항목에 관한 항목, 아이템, 철근 피복 두께, 철근 배근 간격을 내가 보겠다는 거죠. 그 감리 차관사항에 감리 내용은 뭐냐? 오케이냐 아니냐를 적는 거죠. 오케이냐 아니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리 차관사항을 또 역시 보시면 클릭하면 되는 거죠. 감리 차관 클릭. 감리 차관사항은 위쪽입니다. 위쪽을 가지고 이제 이걸 살 움직여 보십시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중요한 걸 표시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 예. 공정을 선택해야 됩니다. 공정. 저런 거 있죠. 예. 위쪽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게 이 껍데기 종류에 따라 가지고 터치가 잘 되고 이게 카바를 뭐 했느냐에 따라 다 틀리더라고요. 철근, 배근, 간격 있는 상태에서 보이시는 대로 클릭해 보십시오. 입력. 그냥 위에 있는 걸 선택을 하면 다 붙습니다. 그림 붙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더 글을 쓰고 싶으시면 또 해가지고 피복 두께 입력. 이런 식으로 하면
요 옆에 요게 감리증 방법사거든요. 맨 처음에는 글자를 클릭하면 되고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요걸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걸 그대로 찍어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는 확보 여부가 보기 싫다. 그럼 그대로 클릭하셔가지고 지우면 되는 겁니다. 저장 이런 식으로 이게 수정 편집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리 내용도 그대로 클릭하십시오. 감리 내용 글자를. 이번에는 하단입니다. 하단에 우측 하단을 보면 확인 결과 양호함, 검측 결과 양호함, 검측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철근 배근 관계가 이걸 검측하니까 양호하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력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감리일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더 내려가야 되는데 내리려면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 손가락 떼고 근데 좀 쉽게 안에 다 있습니다. 동영상 매뉴얼 중에 네이버 카페에 그리고 특기사항 클릭해 보시면 특기사항. 네이버 카페 나오실 거예요. 동영상 그럼 아까 우리가 감리 내용에서 좀 더 내려가면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안전모 착용 지시, 안전장비 좀 빨간 걸 해놨습니다. 나는 현장 갈 때마다 안전모 쓰라고 그랬고 안전장비 시설 과지 누누이 막 뒤에 못이 막히도록 강조했고 내가 감리 일지도 매일매일 적었다 되는 거죠. 탁탁 치는 거. 또 여러 가지 말들 하자보듯이 상용부터 해놨습니다. 입력.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기 및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는 실제로 그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 있으면 또 헤라키 해가지고 적당한 말 골라가 넣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안 쓰셔도 되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게 없으면 안 쓰면 돼요. 너무 정교하게 써놓으면 이걸 다 보완하는 것까지 또 써야 되니까 계속 복잡해지니까 아주 적정 수준에서 써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 저장. 감리일지로 끝나는 겁니다. 저장이 됩니다. 네 번째가 체크리스트. 네 번째 때 눌러보십시오. 일치세십니다. 저장만 하고 가면 저장해라고 딱 뜹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뭘 누르셔야 될지 아시겠죠? 체크리스트 눌러보십시오. 이게 플러스 동그라미 플러스 누르면 되는 겁니다. 이게 행동 유도 디자인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럼 체크리스트가 딱 뜹니다. 여기서 항목을 이제 기본 체크리스트가 딱 자동으로 다 뜹니다. 여기서 쭉 항목을 보시고 이 현장에 맞는 항목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하시는데 노를 하면 다시 결국 보완해야 되는 거고 그날 검색을 오케이 하면 항목에 대해서 예스를 하는 거죠. 여기 또 약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중요한 부분들이 나와요. 개수, 피, 아마 그다음 공정 선택하러 나오실 거예요. 하시는 거죠. 공정하면 이거 어느 정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옵션이 두 가지입니다. 선택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능을 만든 겁니다. 무조건 서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서명을 여기서 바로 전화하게 서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이제 아키엠의 기능이 각 날짜별로 작성한 걸 그대로 아래 한글로 다운이 되거든요. PDF도 다운이 되지만 아래 한글로 다운이 되니까 아래 한글로 다운받아가지고 나는 거기다 직접 서명하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수정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임시 저장을 하면 돼요. 임시 저장하면 지금까지를 그대로 저장을 딱 해주고 나중에 출력을 해가지고 난 사이트 직접 하래. 그러니까 나는 아키엠 안 쓴다. 한글로 작업해 다르지 한글로. 제주도에 그런 분이 계시다니까요. 실제로 막 무슨 앱을 쓰냐 안 쓰는데 남한테는 그거 말하기 싫고 매일매일 다 해가지고 직접 사인하는 거죠. 실제 현장 대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을 만들어 놓고 요거는 지금 뭐 쉐어하고 할 때 리프레시 하는 거고 서명을 해보세요. 서명 눌러보십시오. 일단 서명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다가 잘 안 되시면 뒤에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부르시면 와서 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작업한 내용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서명하는 칸이 4개가 있습니다. 근데 공정부 책임자라고 공정부 관계자는 잘 없으니까 현장 대리 서명 있으면 현장 대리 서명합시오. 그럼 여기 또 플러스 있으면 누르면 되는 겁니다. 서명. 하기. 예, 뭐 현장 대리 뭐 현장 쓰겠습니다. 현장. 입력. 그 현장 대리 서명이 딱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총괄감리자 서명하는 자리가 총괄감리자. 이건 나중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저장 해놓으면 나중에 해도 되고 나중에 임시저장 해놓고 또 다시 들어와서 사인해도 되고 그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서명한 것도 확인하고 지금 작업한 것도 확인하고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해서 다시 수정하면 되고 완료됐으면 완료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숙달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일도 아닌 거죠. 계속. 그러면 지금 사진을 3장 찍었고 위치 표시 하나 있고 일지 하나 쓰고 체크리스트 한 장 썼다는 거죠. 골쪽, 보통 골쪽까지는 하루 한 번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진은 지금 우리 3장을 찍었지만 30장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한 공종에서.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기는 지상 1층인데 요 1층을 누르면 청수로 갑니다. 아까 우리 지상 3층에는 아까 조직공사 하나 보낸 거 있고 요 사진 한 장만 있는 거죠. 방금 자기가 작업한 걸 딱 보면 회색으로 바가 색깔이 변화. 여기는 뭔가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날짜로 가보겠습니다. 날짜를 클릭합시다. 상단의 날짜. 그러면 2월 28일이고 옆에 뭐가 PDF 모양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네. 눌러보십시오. 방금 작업한 걸 보여주는 거죠. 골조공선 1층에 필복 두께하고 뭐 이런 감이 있지. 체크리스트. 현장 소장하고 사인한 거. 그 다음에 사진대지. 이게 조적공사 사진. 사진대지하고 우리는 높은 층부터 뒤로 가면 낮은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골조공사에 지금 사진대지 바로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서서 내가 서류가 제대로 됐느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 조적공사에 잘못됐으면 내가 지워야 되겠다. 지우면 되는 거고. 또는 사무실 들어가 지우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다시 날짜로도 가려면 바깥쪽에 있는 백 버튼 누르면 날짜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4시인데요. 그 4시 5분 전인데 한 5분만 쉬시고 여기서 다시 날짜 만들어가지고 다시 빨리 한번 하고 이제 PC로 가가지고 다운받고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5분만 쉬셔도 돼요. 이제 날짜 만드는 거죠, 날짜.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자, 날짜는 여러 군데서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날짜 인덱스에서 만드는 겁니다. 날짜 인덱스에서. 또 다른 데서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주 쉽게 만들었습니다. 날짜 인덱스에서 보십시오. 그래 오늘 2월 28일까지 작업을 했어요. 아, 뭐 아키비 좀 편리하고 좋은 것 같은데 나는 2월 1일부터 필요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요 위에 동그라미 3개 있으면 동그라미 3개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공간정보 설계도면이 아까 우리 등록했던 부분입니다. 공간 등록했고 설계도를 만드는데 요걸 하지 마시고 밑에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환경 설정 클릭해보죠. 환경 설정. 다른 거 다 보시지 마시고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바꿀 수도 없고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뭐 기본 외형보다 기본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요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쭉 내려가면 가운데에 캘린더가 있습니다. 캘린더 클릭하십시오. 그 날짜를 만들어야 될 때는 추가입니다. 추가. 1월달로 하겠습니다. 1월달. 1월 1일로 하죠. 뭐 1월 1일. 아, 1월 2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인 누르십시오. 그럼 1일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날짜를 만드는 거, 날짜 인덱스에서 그 날짜 현장명을 치고 나면 나오는 게 날짜 인덱스에서 상단에 동그라미 3개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요런 화면이 나오면 가운데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캘린더가 있습니다. 캘린더. 1월 2일 날짜가 1월 2일이고 2월 28일 날짜 1월 2일 걸 없애보겠습니다. 일단 없애고 다시 만들어보겠습니다.
없애려면 하여튼 선택을 하고, 선택은 좌측에 체크박스를 누르고 삭제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입력을 했고 우측 상단에 메뉴바를 누르면 환경 설정, 환경 설정 맨 하단에 보면 캘린더 모양이 딱 있습니다. 캘린더가 보이면 무조건 날짜를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누르면 날짜를 이제 추가를 해야 되겠죠. 추가. 여기서 수정은 뭐냐면 제가 날짜를 1월 2일로 만들어가지고 시작까지 작업을 했어요. 아, 1월 5일이 돼야 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그 날짜를 선택해가 날짜를 바꾸면 돼요. 이게 어떤 분들은 조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조작이 아니고 수정 편집이 자유로운 겁니다. 기능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돈을 내고 내 편하라고 쓰는 거지 않습니까? 노트죠, 노트. 아주 자동화된 노트지 뭐. 이게 내를 족속해서는 안 되잖아. 내를 억압해서는 안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써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수정 편집이 자유로운 겁니다. 1월 뭐 하여튼 정하십시오. 1월 5일로 하겠습니다. 1월 5일. 자, 1월 6일도 취소 다시. 그러면 1월 6일 때 보세요. 1월 6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날짜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날씨 선택하고 또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날씨 뭐 흐림 하시고 새로 만든 날짜를 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짜를 클릭하는 거죠. 날짜를 클릭하면 청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 가는 행동 패턴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 공구리 친대? 그래 그냥 가. 오늘 날짜든지 아니면 뭐 며칠 날짜를 만들잖아요. 오늘 나갈 거 아닙니까? 현장 나가면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기초를 친다? 1층 서라보다 2층 서라보다 청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아까 1층이니까 이제는 기초를 가져온 거. 기초. 그 다음에 기초 부위에서 뭐 공구리를 치려고 그러네? 뭐 하려고 그러네? 공종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공종을 아까 설명은 안 드렸는데 20개 공종입니다. 20개인데 기초 부분에는 그 가설, 토공, 지진, 기초들이 있고 이게 뭐까지 있냐면 공사 완료, 공사 중단, 민원까지 있습니다. 민원이 걸렸다가 민원을 클릭하시고 민원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거든. 표준 체크리스트는 아니지만 할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전기 설비도 있고 그럼 여기서 뭐 우리가 아까 골존 했으니까 조적공사 해보시죠. 조적공사. 조적공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 사진 등록 누르시면 돼요. 사진 눌러가지고 하나 등록 보십시오. 제가 이제 게시는 걸 찍어보겠습니다. 촬영, 리얼타임 촬영하는 거 바로 지금 이걸 바로 등록할 수도 있고 불러올 수도 있고 되는 겁니다. 사진을 찍었으면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 표시하는 거예요. 위치 표시. 도면 선택하는 겁니다. 기초장. 그러니까 도면을 선택할 때는 요 위쪽을 보고 요 지금 내가 해당되는 첨을 선택하면 돼요. 지금 기초에 들어와 있거든요. 기초. 확인. 여기서 핀 추가. 하단에 핀 추가. 그럼 조적 공세를 보이는 거죠. 기초의 조적은 약간 이상한데 많이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저장. 되는 겁니다. 다시 수정하고 싶으시면 들어가서 보셔주세요. 요 그대로 클릭하면 공사 위치를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핀 이동 움직일 수도 있고 핀을 추가하면 추가할 수도 있고 저장. 지울 수도 있고 마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 표시를 하신 거고요. 그 세 번째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동그라미.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역시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감리 차관사항, 조적공사에서 감리 차관사항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차관사항 치면 세부 공종을 선택하라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 이 가운데 뭐 공종을 선택하시고 나옵니다. 공종을 선택하시고 탭을 누르면 벽돌이냐 블록이냐 벽돌이다 하시고 감리 차관사항을 탁 누르는 거예요.
그 조직에 대한 차관사항 항상 위쪽입니다. 위쪽. 보강 철물 위치 및 크기 및 간격. 이런 거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보강 철물 이런 말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보면 이걸 다 생각하고 탁 이야기하는 거죠. 보강 철물 크기 및 확인, 벽체 쌓기 공법은 적정하다. 또 쭉 해보는 거죠. 최종 마감 상태를 확인했다. 분명. 이렇게 탁 붙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리 내용. 감리 내용도 그대로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단입니다. 하단. 하단은 확인 검사, 확인 결과 양호함, 입력 이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걸 하고 좀 내려가면 특기사항. 특기사항도 클릭하는 거죠. 특기사항은 아까 요쪽에서 좀 더 내려가면 있습니다. 나는 항상 갈 때마다 안전모 착용하고 안전장비 시설을 지시를 내린다. 이게 붙는 거죠. 저장. 다 끝나는 겁니다. 감리일지. 네 번째 또 뭐냐면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때문에 이 난리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딱 뜨잖아요. 가운데 뭐라 체크리스트가 누르면 되는 거죠. 체크리스트를 실제로 출력해서 보시고 그게 기본 업무하고 기본 업무 붙어가지고 막 복잡한데 기본 업무하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하면 조직공사 블록에서 조직에서 체크리스트는 요 항목밖에 없습니다. 요 설계 및 도서 지정 자재 확인은 우리가 넣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설계 도서 분명 확정 때문에 등록은 우리가 아니면 요 최종 마감 상태 확인, 뭐 개수 비교 확인 요거 누르면 되는 거죠. 항목이 몇 개 안 됩니다. 요 서명. 현장 대리인 설명하세요. 현장 대리인 책임지에 대한 겁니다. 설명 따로 쓰는 거고 없으면 뭐 다음 거. 그다음 종걸 관리자 설명하시고. 확인, 서명 딱 확인하고 완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진 한 장 찍고 위치 표시 2개 일자로서 체크리스트를 했다.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게 또 전화기 하면 사진만 찍고 오셔가지고 나중에 PC로 하셔도 됩니다. PC로 하시면 제가 요거하고 바로 들어가요. 그럼 내가 지금 또 작업한 걸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아까 날짜를 치면 된다고 했잖아요. 날짜. 이제 과거 날짜 만든 거니까요. 옆에 또 이게 딱 생기지 않습니까? PDF 클릭을 주시죠. 지금 보시면 아까는 없었는데 이게 5분 정도 지나면 한 공종들이 딱 밑에 표시가 됩니다. 날짜 밑에. 아, 백도를 했구나. 그러면 PDF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감리일지, 체크리스트, 사진 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하고 접수. 그런데 만약에 이걸 직원이 했다. 소장님한테 커피 보이는데 소장님은 뭐 이게 안 되고 야 그거 어떻게 카톡으로 못 받았냐? 카톡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 공유 있습니다. 공유. 아이폰은 지금 현재 안 됩니다. 카카오톡 저한테 보내는 거죠. 감리일지를 그대로 쏴줄 수 있다. 누군가에게 이게 뭐 공무원일 수도 있고 가족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야, 니 어제 감리 제대로 쓰니 바나이만 바로 쏴줄 수 있는 거죠. 직원이 소장님한테 딱 쏴주면 보고 오케이 접수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백부터 현장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단계별 체크리스트하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PC에서 해보겠습니다. PC에서 접속하고 이런 걸 되고 그러니까 똑같이 되는데 이제 잘 몰라가지고 하는데 PC로 가보겠습니다. 현장 대충 조사 끝내고 가야 되겠다. 가는 겁니다. PC에서는 PC 접속이 아주 간단하게 근데 모르면 뭐 어디로 가야 돼? 막 헷갈리잖아요. 뭐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나 뭐 전화기하고 이걸 연결해야 돼?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다 필요 없고 그냥 PC에서 그 크롬만 깔면 돼요. 크롬이 뭐냐면 그 인터넷 브라우저인데 익스플로러 말고 크롬이라는 걸 깔아야 됩니다. 크롬 까시고 크롬 용어입니다. 크롬. 요 가운데 밑에 보면 요 보이는 빨간 용어입니다. 크롬으로 접속을 하는 겁니다. 크롬으로.
여기서 네이버도 갈 수도 있고 구글이거든요. 그걸 아무데 갈 수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되냐면 매뉴얼을 보시면 딱 매뉴얼 표지에 보면 PC 로그인 해가지고 rkm.kr 딱 해놨지 않습니까? 글로 가는 겁니다. 글로. 이게 rkm 카페입니다. 카페. rkm 카페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캐릭터도 만들었어요. 개도한다 이거죠. 개도. 그 정도로 쉽다는 겁니다. 네. rkm 카페를 가는 겁니다. 카페. 이거는 네이버 카페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rkm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카페에서 보면 PDF 매뉴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매뉴얼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등록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해놓고 결제하는 것도 이렇게 안내를 동그라미 4개 해놓고 그 동그라미 4개 밑에 보면 까만 글로 까만 박스로 크게 PC 로그인 내가 여기 딱 누르십시오 해놨습니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요 화면이 뜹니다. 요걸 이제 적기찾기 해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카페로 가가지고 그냥 계속 까만 거 누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네이버로 접속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네이버 들어갔거든요. 그럼 rkm 프로젝트 그대로 뜨는 거예요. 전화기하고 연결하는 게 아니고 크롬만 까시고 익스플로러를 깔아도 보이는데 날짜 추가가 안 돼요. 그리고 날짜 캘린더가 안 돼요. 이게 익스플로러 버그가 있어가지고 예, 그대로 딱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요 보이는 옆에 우측에 있는 거는 전경사진입니다. 사진 찍는 건 똑같은데 건축물에 이제 나대지였을 때 전경사진 찍는 게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섞지 않아요. 자 이제 rkm 프로젝트 아까 찍었던 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장명을 그대로 클릭을 하는 거죠. 전날짜라서. 그럼 우리가 2월 28일하고 1월 6일날 만든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2월 28일 날 아까 우리 이쪽 눌러가지고 PDF 뷰로 봤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클릭. 오늘 날짜는 섞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모양이 약간 틀립니다. 인정되고 계속 그냥. 서식 그대로가 아주 크게 보입니다. 크게 보이고 전화기로 봤을 때는 밑에 셀렉트 있는데 여기는 그대로 들어가 보이는데 위에 보면 한글 저장이라고 다 내놓고 있어요. 한글. 지금 쓴 걸 그대로 한글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오늘 날짜께 다 되는 겁니다. 눌러보겠습니다. 한글 저장. 엑셀도 되고 PDF도 됩니다. 그대로 인쇄도 되고요. 한글 저장. 그러면 바로 한글로 저장해 주는 겁니다. 밑에 한글 저장됐지 않습니까? 한글 폴더 이렇게. 그러면 영상 지우겠습니다. 다 지우고 이게 방금 2월 28일 거 들었던 겁니다. 한글로 열어보겠습니다. 2월 28일 서명 보이고 이 한글 파일이죠. 지금 쫙 해가지고 그대로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매일 한글로 저장해가 서명 안 하고 그대로 사인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직접 사인해가지고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뭐 워드든 뭐든 체크리스트 뭐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사진 대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도 쭉 보는 거죠. 자, 요 그대로 딱 떨어지는 건 다 한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수준도 가능해요? 예? 한글이지 않습니까? 한글 수준 다 되잖아요. 이거 한글 해가지고 뭐 29일 하겠다, 9일 바꾸면 되잖아요, 이렇게. 얼마든지 되죠. 수요일 아니고 목요일이다, 목요일 바꾸고. 아,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저장하고. 그대로 저장하면 되죠. 그 다음 나가면 다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어디에 저장되는 거예요?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클라우드가 예. 뭐? 저희들이 쓰는 거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NHN 나왔거든요. NHN 엔터테인먼트 클라우드 회사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여기서 하는 정보가 판교로 다 판교. 이하동인데요. 그러니까 공공 클라우드가 대한민국에 4군데 있거든요. KT, NHN 두 군데 있는데 NHN 클라우드가 보안이나 그런 데 그냥 걱정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우리도 그 계약 맺으면 하는 거죠. 자 이제 단계별 체크리스트 하겠습니다. 단계별 체크리스트. 하단의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날짜 인덱스에서 하는 거예요. 날짜 인덱스에서 누르는 겁니다.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있고 공사 추진 실천서 있고 감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제 공정부대 지금 이쪽에 또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이렇게 인맥 정보가 없으면 안 나타납니다. 인맥 정보가 있으면 조회할 게 있으면 옆에 이제 PDF가 나타납니다. 공정부의 체크리스트 대장은 지금 아까 우리가 공정부 체크리스트 나타나는 거고요.
그럼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방금 쓴 공정별 체크리스트 1월 6일하고 1월 28일께 체크리스트 대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도 아래 한 걸 다운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체크리스트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단계별 체크리스트. 그때부터 눌러보시는 거죠.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약간 좀 혼란스러운데 세 가지가 공사 전 단계, 공사 단계, 공사 완료 단계. 공사 전 단계는 착공 전에 하는 거고 공사 단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기초 치고 감리 보고서 쓰고 지붕 치고 감리 보고서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완료 보고서 하잖아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단계별 체크리스트 쓰면 되는 겁니다. 기초 치고 그때 단계별 체크리스트 1차, 2차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어느 거든지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 공사 전 단계나 공사 완료 단계 한 번씩밖에 안 됩니다. 한 번씩밖에. 한 번씩밖에 날짜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추가 누르는 겁니다. 추가.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12월 1일 날로 내가 날짜를 해야 되겠다. 날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날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겠냐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 그럼 체크를 뜨는 겁니다. 체크리스트 양식이. 이거를 클릭하니까 이거를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기에서 설명해도 되고 전화기에서 만들어도 똑같이 되고 제가 PC 설명된다 여기서 그럼 여기서도 마우스로도 됩니다. 마우스 잘 안 되는데 손으로 하는 거는 전화기에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확인. 그럼 날짜를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12월 1일 날 쓴 체크리스트에 들어가서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요. 아 날짜가 애매하잖아. 이거 12월 30일 해야 되나? 하면 그대로 우측에 좌측에 보면 캘린더가 있으면 날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아 애매한데 12월 30일 맞아 이러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럼 바뀌었잖아요. 12월 30일 12월 30일 바뀌는 서명은 그대로 살아야 바뀌는 겁니다. 수정 편집이 잘 공사 단계도 마찬가지로 체크리스트하고 날짜를 선택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12월 15일 날 기초를 했다. 15일 날 기초해가지고 해당되는 항목들을 클릭하는 거죠. 그다음에 서명하고 서명 안 해도 됩니다. 가지고 안 하고 그냥 했으니까 하고 아니면 지우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확인. 날짜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고 똑같이 들어가서 요 캘린더를 누르고 바꾸는 겁니다. 서명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 여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단계별 체크리스트 간단한 거죠. 단계를 어느 단계 쓰느냐만 결정하면 되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기초치고 하고 지붕치고 그 공사 감리 보고서 쓰는 단계별로 쓰자는 거죠. 이건 1차, 2차로 나누 2차, 3차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마감 때 내가 쓰게 되면 쓸 수도 있는 거고 완료 단계도 한번 쓰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공사 추진 실적서를 공사 추진 실적서로 갑자기 지금 완전 생뚱맞게 공사 추진 실적서를 이런 게 막 나와가지고 보면 뭐 날짜별에 기성량 이런 거 넣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 돌아버리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돼 감리자가 쓸 수가 없는 거죠, 내용이. 직접 입력을 눌러서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양식을 시공자한테 줘가지고 또는 이제 건물의 용도에 따라 가지고 결국 조그만 다중주택이나 다세대 이런 거는 이거 공수주의에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품질 관련 서류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고 좀 건설회사가 돼가지고 공무가 있으면 만들 수 있으면 그걸 양식을 줘가지고 PDF로 변환해서 붙여넣자는 거죠. 이게 붙여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눌러가지고 이게 PC잖아요. PC 노트북입니다. 파일을 메일을 받았어. 메일 받아서 저장할 거 아닙니까? 불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파일 선택해가지고 공사 추진 실수 PDF 붙여놓잖아요. 이렇게. 그럼 딱 붙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설계 변경 종합 대장도 마찬가지로 뭘 양식을 줘가지고 PDF로 붙여넣는 게 뭐 없는데 대충 뭐 그걸 없으니까 나오고 품질 시험 검사 대장도 품질 시험 검사 대장 양식을 줘서 품질 시험 검사 대장 붙여넣잖아.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모아가지고 싹 리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다운받을 때. 그 다음에 뭐 인증사의 기타 서류 요즘 뭐 단열재가 하도 문제니까 단열재 시험 성적서도 붙여넣자. 단열재 시험 성적서 붙여넣는 거죠. 또 기타 서류를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붙여놓고 쭉 넣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붙여넣을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감리 보고서입니다. 감리 보고서를 세움터에서 우리가 작성을 하는데 이건 이제 저희들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세움터 작성하는데 또
또 야 우리 보고서 만드는데 완성도 깔끔하게 해야지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만들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감리 중간 보고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우리 단계별 12월 뭐 12월 뭐 며칠이다 12월 뭐 며칠 15일이다 15일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감리 그 지금 우리 세움터하고 똑같이 넣을 수 있게끔 그대로 입력해가지고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해당 없으면 해당 없으면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작성하면 이거는 서명도 없는 겁니다. 서명을 거주주 도장 찍든지 뭐 제출하는 그냥 갑질 용도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 날짜 바꾸려면 그대로 들어가셔가지고 캐비넷 눌러서 뭐 14일 해야 되기 때문에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거 가지고 감리 보고서 쓰는 거는 쓰면 되고 이제 감리 보고서하고 이런 내용들을 쓰고 나서 다시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가면 이번에는 옆에 보면 PDF 모양이 딱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보면 미리 볼 수 있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내가 썼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을까? 단계별 체크리스트 대장이 있고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있고 서명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조율이 되는 거죠. 뒤에 하나는 서명 안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회가 볼 수 있고 그대로 다운받아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운받을 때는 현장에 종료가 됐다. 그럼 이제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감리 보고서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제가 로그아웃하고 다른 현장에 가겠습니다. 협회할 때로 가겠습니다. 여러 개 프로젝트 제가 상도동도 지금 준공을 했고요. 그러면 평택 연습을 경주도 가서 좋은 도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도동도 하고 있다. 제가 요거 말씀드린 전경사진입니다. 전경사진. 이거는 전경사진. 9월 13일 날 특파했을 때부터 쫙 해가지고 외부에 비계 외부 쭉 이렇게 마감까지 착 이렇게 보여요. 전경사진도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캘린더 있잖아요.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지고 전경사진을 찍는 거고요. 이 상도동 프로젝트를 다 끝냈어요. 이거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16번 나간 거죠. 9월 13일에 착공하고 토공을 하고 철거하고 이런 주요 공정명도 보여주고 11월 14일날 단열을 했구나.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사진을 쫙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표시도 이렇게 지금 지하 1층에 했고 지상 2층에는 또 뭐 했고 이렇게 조회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 일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한 거하고 약간 틀리잖아요. 뭐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날짜는 인정한 부분은 완료 모드가 돼가지고 근데 내가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이게 당황해가지고 전화 오시는 분인데 밑에 보면 자물쇠도 잠가놨잖아요. 그 자물쇠를 연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르면 됩니다. 자물쇠 눌러가지고 나 수정해야 되겠다. 그럼 다시 풀려가지고 내 지상 4층 가가지고 차공사 사진을 내가 바꾸든지 지우든지 해야 돼. 그럼 그대로 들어가면 이제는 밑에 삭제하고 다 보입니다. 수정하시. 그러니까 완료 모드 지난 날짜, 오늘 날짜 말고 하루 지나서 들어가면 무조건 잠깁니다. 잠그면 그냥 당하지 마시고 자물쇠로 누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 명이 공유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수정을 못하고 내가 수정할 때 꼭 한번 의사표시를 하고 수정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날짜 인덱스에서 이렇게 16번 한 걸 이렇게 하나하나 다 출력해가지고 다운받으면 짜증나잖아요. 한 번에 다운받습니다. 한 번에. 그럼 상도가 현장이 끝났다. 현장을 선택을 하고요. 이번에는 PC에서는 PC 다운로드라는 게 버튼이 딱 보입니다. 전화기에서는 안 보여요. 전화기에서 밑에 현장 설정인데 PC에서 PC 다운로드 보여요. PC 다운로드 누르면 돼요. 선택을 하고 누르면 선택 안 하고 누르면 선택해라고 뜹니다. 선택을 하면. 그러면 다운로드도 저번에는 그냥 무조건 하루 한 번만 다운되게 돼 있거든요. 한 봉에 모든 걸 다운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자기가 찢어 발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끔 감리 보고서를 썼으면 감리 보고서 1차가 9월 18일이다. 그러면 9월 13일 날 착공했을 때부터 쓴 날짜까지를 싹 모아가지고 1차 보고서 기간 동안에 있는 걸 딱 모아서 다운해 주고요. 2차는 9월 19일부터 27일 사이에 있는 걸 딱 모아서 다운해주고 그 다음에 감리 완료 보고서는 10월 28일부터 그 사이 거를 딱 다운해주고 이렇게 구분해서 다운이 됩니다. 내가 전부 다운받으면 백업 파일 통째로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 이거는 뭐냐? 공사 사진대지만 난 다운받겠다. 공사 사진대지만 다운받을 수 있고, 감리 일지만 딱 모아가지고, 사진대지하고 체크리스트 필요 없이 일지만 다운받으면 요것만 클릭하시고 다운받으면 일지만 딱 다운해주고, 요번 주에, 이거 지금 되나? 종해봐. 네, 됩니다. 일지하고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또 따로 딱 모아 딱 다운해줍니다. 네, 요 두 개 기능을 요번 주에 다, 이게 되나? 이거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진 같은 거 요거 가지고 구분해가지고 다운이 다 되게끔. 저희들이 기술자가 4명인데, 4명이 뭐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계속 두드려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전부 다 다운을 한 번에 모든 걸 풀세트로 다운해 주는 겁니다. 제가 풀세트 다운을 미리 해놓은 게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운을 하면 한 140, 50메가씩 일이 됩니다. 140, 50메가인데 상도동에 다운한 거거든요. 다운하면 압축 파일을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축 파일을 버리면 안 됩니다. 압축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시고 그걸 풀고 압축 파일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이 프로젝트를 전체를 치우더라도 그 압축 파일이 있으면 아까 백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료 보고서를 먼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완료 보고서. 아리안글하고 PDF 두 개를 동시에 만들어줍니다. 감리 보고서, 이제 우리 마지막 완료 보고서 그대로 딱 만들어지는 거죠. 이 감리 보고서를 쓰시고 요걸 가지고 세부터에 감리 입력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간 보고서. 이거 PDF 열어보겠습니다. 중간 보고서. 그 다음에 공사 추진 실적서. 아까 우리 단열재 납품 확인서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저는 이게 다중주택이라고 나머지는 그 공사 안 했으니까 그 업자도 없고 뭐 건축주 직역인데 건축주는 비전문가고 그 법이 6월달에 바뀌잖아요. 건상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다 면대도 와가지고 난리다 그러던데 뭐 공사 공정부 체크리스트 공정부 체크도 99명입니다. 이게 이제 사진비자가 다 모여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운받은 그대로 사람이 작업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총괄표는 이제 입력을 해야 되고요. 전경사진, 아까 전경사진이 그 날짜 옆에서 찍지 않습니까? 찍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전경사진을 쭉 해가지고 이게 2월 6일부터 쫙 이렇게 지금 작업된 게 나오는 겁니다. 9월 29일, 맨 처음에 9월 13일 날. 쫙 보이는 현장. 그 다음에 공정부 체크리스트 대장. 대장이 끝나면 이제 목록도 만들어줍니다. 목록이지 않습니까? 날짜입니다. 9월 13일부터 쫙 이런 날짜 목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월 13일 날 감리일지, 체크리스트, 사진대지 쫙 나옵니다. 이게 아까 분리하고 싶으면 공사일지만 다운로드, 사진대지만 다운로드 분리해서 다운할 수도 있고. 이게 몇 장이냐면 257장 아닙니까? 이거 딱 출력에 특검 받았잖아요. 특검이 나와서 뭐라 하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런 거 처음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 단계별 체크리스트. 단계별 체크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고서고요. 사진을 따로 정리해줍니다. 사진을 따로 정리해가지고 사진 폴더가 따로 옆에 있습니다. 전경사진은 전경사진대로 제목까지 상도동 몇 번째가 날짜를 쫙 파일 몇 가지 넣어가지고 쫙 다운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진도 날짜별로 쫙 다운해주는 겁니다. 이걸 사람이 일일이 전화기 찍어가지고 표시 옮겨가지고 이거 폴더마다 짜증나서 못하죠. 자동으로 다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만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어차피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사진대지들이 딱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원하는 모든 형태로 다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지사 선택에 쓰시면 되는 거죠. 엑셀이니까 조정도 가능하고 이 파일이 크니까 시간이 한참 걸리고 표지도 만들어주고요. 목록
전경사진. 사진 대신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날짜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또 건축주하고 보고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계약 관계에서 필요한 서류가 이러면 이걸 가지고 이걸 처음부터 다 줄 필요는 없겠지만 또는 현장을 관리하고 이런 게는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따지는데 와 이게 복잡해가지고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지진 오죠. 지진 오잖아요 실제로. 매년 오고 여러 가지 문제 뭐 원주도 지금 무너지고 예를 들어 원주다. 제가 변호사가 제가 원래 감정이 전문이라 변호사가 이런 거예요.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감리 보고서에 나중에 도장 하나만 찍으면 된다는 모든 책임을 다져야 되는 거고. 이래서 사고가 벌어졌는데 내가 이날 가서 이렇게 했고 이날 가서 이러는데 내가 없는 날에 이런 생기는 거 내가 어쩌겠느냐. 뭐 약간 항변할 여지도 있다는 거죠. 판사가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주 불행했네. 아니면 이 사람은 뭐 거의 뭐 손 들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거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또 정경해놓으면 또 자기 발목 잡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수준 편집 자유로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죠. 또 상주관리 현장이다. 그러면 상주관리 현장들 직원들이 얘들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하면 근데 사진이라는 이 정도로 정경하게 찍어놓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리자들 책임 이런 거 다 웬만하면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요 정도까지 다 했고 우리 업무 위에 체크를 다 했는데 근데 이게 현장의 상주관리에서는 이제 나중에 뭐 기술 공사비 분쟁이나 여러 가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 요즘은 감리도 그런 경우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 충분히 저는 아주 좋은 자료로 될 수 있을 거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이게 아이디를 아까도 보셨는데 3명까지 같이 쓸 수 있어요. 3명까지. 그래서 나는 키라 아이디로 쓰고 내가 근데 직원한테 키라 아이디하고 그걸 줘가지고 그대로 접속하게 하면 약간 거짓이 하니까 그러면 직원은 자기 네이버 아이디로 쓰고 여기 근데 직원이 네이버 아이디로 그 로그인 할 때, 맨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소장님 핸드폰 번호로 등록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인증번호 받으면 소장님 그대로 인증번호 넣으면 핸드폰 번호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대표 아이디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 아이디. 그 PC도 내가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홈 화면에서 홈이 이제 현장명이 여러 개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지금 요게 아키엠 현장은 안 보이잖아요. 이건 제가 다른 데 들어온 거거든요. 제가 다시 나가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조원동 경주, 프로젝트 삭제부터 해야 되죠. 삭제. 경주를 삭제해야 되겠다. 난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연습한 거다. 삭제하려면 클릭하시고 하단에 현장 설정이 있습니다. 현장 설정. 설정 누르시고 5번 설정. 아까 우리 여기서 캘린더 날짜를 만든 거거든요. 날짜 바로 좌측에 보면 프로젝트 삭제가 있습니다. 현장을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고 하면 프로젝트 삭제를 누르면 삭제 안 합니다. 삭제됐지 않습니까? 삭제를 해도 삭제하는 순간 그 프로젝트를 그대로 다운을 딱 백업을 해줍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 삭제하더라도 살릴 수가 있어요. 이걸 좀 약간 용량은 많이 차지하지만 그래도 살릴 수가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경주 사라졌잖아요. 펜백도 지우겠습니다. 설정 5번 캘린더 옆에 프로젝트 삭제 사라진 거죠. 그럼 조원동, 신대박, 상도동 3개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이기상인데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그 다음에 아까 네이버로 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아키엠 프로젝트 샀습니다. 근데 이 전화번호가 똑같거든요. 합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전화번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따로따로 하면 전혀 이게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합칠 수가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메뉴 버튼 누르시고 대표 아이디 설정이 있습니다. 대표 아이디 설정. 여기 메뉴에 다 있습니다. 메뉴에 대표 아이디 설정만 누르시면 이 핸드폰 번호가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인증을 맨 처음 받게끔 하고 있어요. 인증번호 받기. 발송. 제가 제 전화번호로 딱 하려고.
43993 눈이 저도 눈이 안 보입니다. 저희 439 금방 까먹어버리네요. 이게 메모를 안 찍었다. 43993 4였습니까? 693 해가지고 인증물 확인. 그러면 같은 번호로 되어 있는 걸 삭걸고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다음도 있고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 금방 네이버 들어간 걸 따로 해놨거든요. 내가 요것도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대표 아이디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 아이디, 협회 아이디로 되어 있고 요것도 클릭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설정, 확인. 그러면 다시 로그인하면 이제 네이버로 들어가 보게. 아까 네이버에 아티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합쳤어요. 지금 대표 아이디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합쳐지잖아요. 네이버도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구는 네이버, 다음, 니는 다음에, 니는 네이버 해, 나는 키라 해. 이게 되는 거죠. 세 명이. 근데 동시에 접속을 한대요. 접속하면 한 사람이 끊어져요. 나중에 접속한 사람 접속하면 처음에 접속하면 끊어지는데 사실 지금 써보면 그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시에 접속, 이게 상주관리용 저희들이 만드는 거 이제 동시에,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동시에 접속을 하고. 결제를 해야 되겠다. 결제도 그냥 누르셔가지고 보면 결제하면 됩니다. 결제를. 결제 창렬을 가지고 결제하면 바로 포인트 결제를 쓰시고 지역에서 전체로 해야 되겠다. 결제하시고 나가버렸네요.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카페로 가셔가지고 정리를 하면 앱 설치하시고 맨 처음에 네이버나 다음을 하시면 기본 2포인트를 드려요. 프로젝트를 2달을 할 수 있는 2포인트를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다음 합치고 쓸 수도 있고 프로젝트 이제 만약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럼 등록 가운데 그러니까 플러스가 동그라미 되어 있으면 그거 누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요 화면 들어왔는데 플러스 동그라미 그거 누르면 되고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장 등록 누르면 현장 등록 화면이 뜨고 거기에 사업명, 감리자명, 그 다음에 첨수 뭐 기초가 있다 없다 체크하시고 비상주냐 아니냐 체크하시고 등록하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면 등록은 파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캐드 파일도 다 불러올 수 있고 그러니까 PC에서 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이게 아까 우리 PC잖아요. PC에서 하면 PC에서 지금 한 15분 여유 있으니까 PC에서 금방 해보겠습니다. 현장 등록 누르면 딱 되는 거라니까요. 현장 등록 누르면 위에 뭐 이게 협회다. 이름이 이상한데? 협회다. 그 다음에 이기상이다. 비상주냐, 상주냐 선택하시고 지붕이 있다. 전화기 이거 마우스로 하니까 편하잖아요. 이거 옥탑 1층이다. 뭐 지상 4층이다. 지하 1층이다. 기초가 있다. 뭐 전층이다. 외벽. 외부는 왜 만드느냐? 외부는 딱 현장을 먼저 가셨을 때 주변에 집이 다다닥 붙어가지고 민원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외부를 하시면 돼요. 나중에 외부라는 공간이 있어야 민원 일어나는 걸 내 공사 안에 적어 넣을 수가 없잖아요. 외부, 옆집에 무슨 피해가 있었대, 옆집에 금이 갔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를 주고 민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저장. 그럼 등록이 됐고 도면 등록하면 이동. 도면 등록 또 가운데 그대로 클릭하는 겁니다. 파일, PC인데 파일을 선택하는 거죠. 공사 추진지로 나가면 도면 쫙 끄는 거죠. 한 번에 끌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끝난 겁니다. 협회라는 게 생겼잖아요. 들어가면 종료 예정일 설정 한 번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협회 종료 예정일 뭐 한 달 딱 주고 확인. 그럼 되는 겁니다. 협회. 이 오늘 날짜. 오늘 날짜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 지붕, 기초, 기초가 있고 쫙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외부를 안 만들었네요. 외부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또 가가지고 협회 선택하시고 현장 설정, 공간, 아까 외부를 클릭하는데 외부 그대로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요걸 클릭해 줘야 돼요. 이쪽에 보면
입력하는, 수정하는 정보를 클릭하시고 외부하고 저장하면 이제 외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다시 협회로 들어가는 거죠. 2월 28일, 여기 외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내가 청수 줄이시고 다시 글로 가가지고 하고 저장 누르면 되는데, 저장할 때 저장이 안 되면 옆에를 클릭해줘요. 선택을 하고 저장. 왜냐면 동의 2개, 3개가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클릭하시고, 아, 외부에 민원이 생겼어. 그러면 민원. 공사 중단하는 데는 공사 중단을 클릭하시면 돼요. 공사 중단되는 건 또 꽤 있습니다. 민원 클릭하시고. 민원에 뭐 사진을 막 찍어도 됩니다. 사진을 뭐 불러오든지 하는 거죠. 가지고. 뭐 이게 민원이다. 뭐 민원 걸리고. 위치 표시. 근데 이게 배치도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뭐 이걸 하여튼 뭐 기초. 옆에 외부 도움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힘 추가해. 그래가지고 외부 쪽에 뭐가 걸린다. 저장. 감밀지. 민원에 대한 감밀지 도대체 뭘 써야 돼? 차관사. 아, 이 옆집에 무슨 균열이 있다. 누수가 됐다. 조직 균열. 이런 말들을 저희들이 미리 넣어놓은 거죠. 이런 거 말고 균열 생기는 거 뭐 있습니까? 쫙 소금 진동 문제 잘 웬만한 거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뭐 소금 진동 가지고 옆에 사람이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개지랄을 한다. 적친네요. 또 하는 거 내려가지고 하여튼 뭐 이거는 알아서 해배라.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 누가 할 때. 근데 보통 전화는 또 구청에서 전화를 감리자한테 하잖아. 환장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하고 뿐만이 아니고 니는 안전모하고 이런 거 누르고 쓰라 하고 저자 체크리스트 뭔가 체크리스트를 해야 될 것 같아. 체크리스트 쓰는 거죠. 민원에 대한 체크리스트부터 있으면 균열이 있는 거 나는 가서 체크리스트 다 썼다 현장 가가지고 내 할 거를 다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 안 되는 걸 뭐 어쩌겠습니까? 감리자는 뭐 직접 할 수도 없고 기본이 파손돼야 안 된다. 100m, 150m 떨어진 집인데요. 에미콘이 들어오다가 코나 틀다가 그쪽 골목길에 자기 집 그 앞에 돌로 자갈로 이렇게 만드는 바닥판 같은 그 거미 같다고 민원 걸리는 제가 3시간 동안 아, 저 미친 줄 알았어요. 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에미콘 사장한테 그래라. 뭐 내가 북한에 좀 현장 보고 그러니까 에미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50m 떨어졌는데. 그런 거 있다니까 이제 하다 보면 서명. 서명하기 싫으면 뭐 안 하는 거죠. 완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입력되는 거죠. 이걸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날짜로 가지고 아직 이게 생기는 게 PDF가 원래는 빨리 생길 수도 있고 늦게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들 이제 시스템이 이게 완전히 알파고가 앉아가 바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기술 한계가 있으니까 5분이 걸립니다. 5분. 내가 마지막 값을 입력하고 5분 동안 저장을 안 했을 때 그때 쫙 만드는 겁니다. 입력을 계속하면 안 만들고 우리 그래서 5분이 지나는 걸 하는 게 이제 만드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무실로 딱 들어가면 다 만들어지고 5분은 지날 거니 그러면 그대로 바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5분 시차를 두고 이게 리얼타임으로 계속 만들 수 있는데 몇만 명이 써야 되니까 그렇게 안 되고 5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금방 빨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PC로도 되고 전화기도 되고 다 됩니다.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 25만 원 자체도 뭐 비싼 건 아닌데 하여튼 공동구매 하시면 아주 싸게 해드리니까 강남에서 하시죠. 공동구매 몇 명이서 공동구매를 하세요? 이게 이제 공동구매는 보통 지역 건축 사업을 하는데 한 10명 정도인데 10명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안 되는 데로 하는 거죠. 화순 같은 데도 8명 하시는 거고. 그 중에 또 나는 못 쓰겠다는 거 있는 거 하시는 거고. 되는 대로 해야 돼요. 저기 사정에 맞춰야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궁금하신 부분들. 공동구매는 25만 원에서 좀 더 싸게 수 있어요. 18만 원 해주시고 18만 원. 네. 아 근데 이제 상주감리 현장은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좀 하는데 왜냐면 그런 이제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뭐 똑같이 가격 해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한 4월달 되면 상주감리용을 별도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좀 동영상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클라우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테라가 들어가니까 용량 자체가 협의라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을 좀 근데 상중함리 하시는 분들은 뭐 가격 큰 부담은 안 되니까 또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거 쓰시는 거는 용량에는 제한은 전혀 없고요. 예. 질문하십시오. 구전 날씨 예.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요. 예. 별도로 뭐좀 아 예. 별도로 좀 다시. 예. 예. 내용 좀 많아. 예. 지역이 어디십니까? 서울시. 예. 후가. 질문 없으시면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구전 날씨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